급식 시절 지리 시간의 대한민국은 동고서주의 지형을 갖고 있다고 배웠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때의 가르침을 뼛속부터 다시 새기고 있다. 물론 그러고 싶진 않았지만. 밤사이에 날씨가 다시 흐려져 아침비를 맞으며 출발했다. 어제 여행을 끝냈던 광나루 인증센터를 뒤로하고 북한강 자전거길을 향해 출발했다. 내리는 비에 자꾸만 카메라 렌즈에 물방울이 묻어 닦고 또 닦았다. 가는 내내 들었던 생각은 오르막길이 참 많았다는 거다. 당연히 상류로 향하기 때문에 오르막길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굳이 흐르는 강물을 거스르는 연어가 되고 싶진 않았는데 말이다. 서울을 벗어나 하남시에 진입했다. 한강 상류는 사람이 많은 하류와 비교해서 또 다른 매력이 있었다. 근데 이건 뭔지 모르겠다. 군용시설인 것 같은데 참호 같은 건가? 잘 모르겠다. 날씨 때문인지 북한강은 안개에 덮여 있었다. 전래동화 보면 이런 날씨에 어쩌다 막 무릉도원 들어가고 그러던데 그러기엔 인류 문명이 너무 발전했다. 그래도 운치는 있었다. 조금 더 가자 이제 민가는 거의 보이지 않았고 눈앞에 보이는 건 오직 산과 강 그리고 안개뿐이었다. 고인물 자전거가 또 지나갔다. 저걸로 어떻게 이 오르막길을 오르는 건지 그저 신기했다. 북한강의 시작을 알리는 팔당댐이 모습을 보였다. 이제부터 북한강 코스의 시작이었다. 마치 지브리 영화의 한 장면 같은 터널을 지나자 능내역 인증센터가 나와서 기뻤는데 알고 보니 여기는 북한강 코스가 아닌 남한강 코스의 시작점이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도장은 찍었다. 점점 거세지는 빗방울을 뚫고 열심히 페달을 밟아 북한강 코스의 첫 번째 인증센터인 밝은광장 인증센터에 도착했다. 비가 많이 와서 오늘은 쉬어야 하나 생각했지만 오늘의 종착점인 춘천에서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어 강에 가기로 했다. 인증센터 앞에서 본 북한강의 모습은 절경이었다. 가광인데 가광. 날씨만 맑았다면 더 멋있었을 것 같아 조금 아쉽긴 했지만 비가 내리는 강변과 이른 모를 연주자분이 연주하시는 낭만적인 기타 소리가 어우러져 운치를 더했다. 이런 낭만이라면 우중주행도 나름 나쁘지만은 않을지도 모르겠다. 북한강 주변엔 빠지들이 많았다. 빠지 앞에서 워터슬라이드 한번 즐겨주고 두어 달 전만 해도 북적였을 이곳은 이제 쓸쓸함만이 남아있... 아니 지금 날씨가 10월인데 뭐하는 거지? 비도 오는데? 여행하며 깨달은 중요한 사실은 세상엔 나보다 미친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이다. 반복되는 구도가 지루할까봐 한번 변화를 줘봤다. GD 입고를 하고 전국을 쏘다녔다. 양평을 지나는데 길가에 트랜스포머 형님들이 서 있었다. 쫄아서 눈 깔고 지나갔다. 삼삼오오 모여다니는 동호회분들을 마주칠 때마다 외로움과 부러움이 교차했다. 나도 친구와 같이 여행을 할 걸 그랬나 생각이 들면서도 이 고행길을 같이 다녔다간 대판 싸웠을 것 같아 차라리 다행이라 생각이 들었다. 그치지 않는 비를 뚫고 북한강 자전거길의 두 번째 인증센터인 세터삼거리 인증센터에 도착했다. 벌써 반 가까이 왔지만서도 이 비를 뚫고 계속해서 북한강을 거슬러 올라갈 생각을 하니 앞길이 막막했다. 바로 출발할 엄두가 나지 않아 센터 앞에 있던 갈비탕집에 들어왔다. 점심을 먹으며 혹시나 비가 그치길 기다릴 심산이었다. 가격이 조금 비쌌지만 조그마한 삼이 들어있었다. 하루 종일 비 맞은 승지꼴로 돌아다닌 탓에 배가 고파 싹싹 비웠다. 갈비탕으로 데운 속이 식기 전에 얼른 다시 출발했다. 코스 도중 종종 경춘선철로를 지나쳐갔다. 친구와 오늘의 종착점인 춘천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저거 타고 편하게 올 친구 생각에 굉장히 분했다. 여행 내내 놀랐던 점은 자전거로도 힘든 이 고행길을 도보로 여행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다. 특히 함께 오는 노부부 여행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나란한 두 뒷모습이 인상 깊게 다가왔다. 혼자만의 싸움도 의미 있지만 힘든 길을 같이 걸을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성공한 삶을 사신 것 같아 존경스러웠다. 울창한 밀림을 뚫고 양평을 지나 가평에 들어섰는데 지나는 길에서 문득 기시감이 들었다. 몇 년 전 대학 친구들과 놀러왔던 계곡이었다. 지난 추억을 회상하는 한편 내가 이 먼 곳까지 자전거를 타고 왔다는 게 비로소 실감이 나기 시작했다. 비를 맞아서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자꾸만 나타나는 오르막에 힘도 빠질 때쯤 쉼터가 보여서 잠시 쉬기로 했다. 어제 먹은 에너지바가 간식으로 아쉬워 빵을 하나 사왔었다. 힘든 주행 도중 먹는 빵이 그렇게 달콤할 수 없었고
이후로는 간식으로 에너지바보다 빵을 자주 먹었다. 쉬는 사이에 빗줄기가 더 거세져 난처했지만 이미 몸도 쫄딱 젖었고 슬슬 친구들을 만나기로 한 시간이 가까워져 다시 길에 올랐다. 이쯤 되면 자전거 여행인지 등산인지 헷갈릴 정도로 오르막이 계속되기 시작했다. 끝없이 오르막을 오른 끝에 경강교 인증센터에 도착했다. 발음이 굉장히 어렵다. 인증센터 안에 붙어있던 지도로 지금까지 온 길을 확인해봤는데 전체 일정에 비하면 너무나도 새발이 피었다. 이거 언제 다 가냐. 이제는 도장 이쁘게 찍는 것도 포기했다. 그저 얼른 다 찍고 숙소에서 씻고 싶을 뿐. 이제는 웅장한 산들이 멋있다가도 이걸 다 넘어야 오늘 여정이 끝난다는 생각에 갑자기 산들이 초록색 똥무더기로 보였다. 고된 여정에 조금이나마 힘을 내게 하는 것, 바로 가뭄에 콩나듯 나타나는 내리막길이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 또한 있는 것이 당연했다. 물론 항상 올라온 만큼 내리막이 보장되진 않았지만 참고 오르다 보면 언젠가는 시원한 내리막에 다다른다는 것. 나는 북한강에서 또 한 번 인생을 배웠다. 그리고 배운 것이 한 가지 더 있었다. 등산할 때처럼 자전거 여행자들도 지나가다 서로를 만나면 가볍게 목례를 하는 것이 예절이라고 한다. 한강 자전거길에서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그런 걸 몰랐는데 북한강부터는 먼저 인사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알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그때부터 나도 마주치는 분들께 인사로 무언의 응원을 드렸다. 경치에 넋을 잃는 사이 어느새 하늘이 부쩍 어두워졌다.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는 건물들이 내는 불빛이 많지 않아 주변이 눈 깜짝할 새 어두워지곤 한다. 우중주행과 더불어 야간주행도 안 하려고 했는데 이쯤 되면 그냥 다짐을 안 하고 출발해야 했다. 이 정도로 어두워지면 풍경도 안 보인다. 이제부턴 그저 빨리 도착하는 곳만이 목표가 된다. 라이트는 진작 켰지만 대자연의 광활한 어둠 앞에선 신랄 같은 불빛일 뿐이었다. 시커먼 게 좋네 안 보여. 출발 전 자전거포 아저씨가 했던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 라이트는 앞을 보려고 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다고 치지 말라는 생존용이라고 하셨다. 기나긴 어둠을 뚫고 오늘도 잘 안 보이지만 마지막 인증센터인 신매대교 인증센터에 도착했다. 도장이고 뭐고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휴대폰 플래시에 의존해 도장을 찍었다. 하루 종일 비를 맞으며 드디어 두 번째 코스인 북한강 자전거길을 완주했다. 오늘의 주행을 끝냈다는 생각에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신매대교를 넘자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춘천의 야경이 나를 맞이해 주었다. 세 시간이나 늦었지만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닭갈비집에 도착했다. 힘들어. 춘천 로컬 맛집이라고 한다. 확실히 지금껏 춘천에서 먹었던 닭갈비 중에 제일 맛있었다. 너무 맛있어서 먹느라 바빠 인서트를 못 찍었다. 이후 알스 주제에 술도 마시고 다음날 새벽 춘천에 있는 조기축구도 참여했더니 몸이 도저히 말을 듣지 않아 하루를 더 쉬기로 하고 모텔에서 잠만 잤다.